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경찰에 가서 추행 의사가 없다,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그렇게 막 먼저 하고. 아니, 신발이 왜 머리맡에 있어? 일단 옷은 안 버려요. 하나도 안 버리고 나머지 이런 짜잘짜잘한 누가 봐도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 그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는 거는 싹 다 버릴 거예요. 싹 다. 냄새도 별로 안 나네. 근데 지금 화장실이 좀 바닥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가 여기 선반에도 엄청 많아요. 누가 봐도 어색어색한데. 말투가 원래 그렇게 AI 말투예요? 그래도 저희는 깨끗이 청소합니다. 와, 화장실에 옷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네. 그래.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장난이 아니다 이거. 좀 이렇게 긴장 좀 푸시고 괜찮습니다. 나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이고 방 상태가 엄청 더러운 것 같진 않아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그냥 외식을 많이 하고. 배달? 아니요, 배달은 나가서. 네, 왜냐면 배달하면 쓰레기 주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나름대로의 절제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반찬 가게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장은 좀 여기서. 네. 씻는 건 여기서 씻으시고요? 네. 혹시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이 불을 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너무 나약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이런 조명 같은 거에 그냥 의지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나조차도 보기 싫은 거고. 그나마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식사라도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는 내가 언제든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이. 네, 트랜스젠더라고 네, 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예 트랜스젠더 같지가 않으니까. 네. 딱 봤는데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여성스러워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네. 이게 성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서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사실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다들 그렇게 여쭤보시죠.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결심했어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제가 한 번도 여자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여자 같아지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바꿔야지, 말투도 바꿔야지, 외모 성형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이런 말투랑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계기가 뭐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크면은 엄마처럼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여자로 자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다르다고도 생각을 안 했겠네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놀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애들은 안 놀렸어요. 남자애들은 오히려 저를 좀 귀여워해주고 좀 보호해주는 편이었어요. 인정해주고. 네. 근데 여자 선배들이 좀 저를 괴롭혔었죠. 일부러 저 잡고 막 여자 화장실에 데려가고, 문방구 가면은 파는 막 여자들 막 화장품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제 얼굴에 막 뿌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남자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납이 안 됐었고. 밖은 추운데 안은 또 덥네. 와우. 와! 바퀴벌레 있어요. 처음에 있어요? 네.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토끼바퀴벌레 졸라 많네. 졸라 많아요. 샷. 없어졌어. 이거 영상에 나오면 꿀잼이겠다.
이거를 사셨는데 한 번도 안 쓰셨나봐. 중요한 건 케이블 타니까. 아니 빠지지 않아.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찾았다. 뭐야? 벌레 약이요. 뭐야 쟤 크다. 죽어. 안 죽네? 쟤는 크지도 않지. 샵샵샵샵샵. 죽여. 이 책이 말해주네요. 트랜스젠더들은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은데요. 아직 호적상으로는 남자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언니, 누나라고 부르고 다 여자로 대하지만 병원에 갈 때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서류상에 제가 남자인 게 적혀 있을 때 그럼 그 느낌이 들어요.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남자야. 그러니까 그거를 중학생 때 딱 그 교복 입으면서 느꼈던 거지. 사실 이게 여자로 살고 싶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원한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자로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전 내 안에 있는 것은 마치 그런 거잖아. 저한테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 여자야. 네, 너 여자로 살아야 돼. 네, 그럼 저는 못 견디죠. 네.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 느낌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을까요? 중학생 때는 그때부터 이제 이성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에게 이성은 당연히 남성이겠죠. 제가 그때 방탄소년단이 막 데뷔했을 시기였어요. 좋아하고 있으면은 남자애들이 와서 시비 걸었던 생각이 나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은 사람 물거든요. 그치. 근데 저도 계속 도망칠 것이 없고 궁지만 물리니까 같이 막 싸우고 그랬어요? 네, 그때는 제가 맞더라도 일단 덤볐어요. 그때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래 내가 한 대라도 때린다. 그런 게 중요하지. 너가 날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유효타 한 방은 먹이고 내가 죽겠다. 약간 그런 각오로 막 덤볐어요. 깡이 있으시네, 그래도. 그때는 너무 막 수세에 물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겨내고 살아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게 강한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게 선천적으로 깡이 있구나. 그래서 살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막 혼자서 화장하고 여장처럼 하고 막 그때는 많이 만나게 됐었죠. 이성교제를.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여자 인생을 지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봐야 되겠네. 저 겉으로 봤을 때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그럼 다 인정은 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당연히 반대하셨었죠. 부모님한테만 처음에 먼저 말을 하기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이 고민을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부모님도 아셔야지 뭔가 너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너가 혼자 말하기 무서우면은 부모님을 학교로 데려와라. 쉽게 말해서 멍석을 깔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엄청 울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엄청 혼냈었어요. 너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면은 그냥 게이로 살면 안 되는 거냐? 꼭 여자로서의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울 볼 때마다 솔직히 남자처럼 돼가는 그 모습이 혐오스럽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 12번도 더 난다. 비수꾸는 말이죠. 비수꾸는 말인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 엄마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약간 가끔씩 그런 실언을 하세요. 약간 부끄러운데 엄마가 그냥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너가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후추가 작은 것도 아니고 왜 너가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지 않은데 왜 그거를 가려고 하냐. 사실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피눈물 흘리셨겠죠. 그 뒤로 엄마가 자기 동창 중에도 너 같은 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서 남자로 수술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의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너한테 좀 모진 말들을 많이 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때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 그게 나는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야, 부모로서.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도 이제 인정을 하셨고. 우선 20살 때쯤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불만 빼놓고 일단은 옷은 밖에 내놓고. 오케이. 딱자.
아, 너무 많잖아 바퀴벌레가. 우와. 그만 놀래 이제. 거기 조심하세요. 여기 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오, 깜짝이야. 아니 나까지 깜짝 놀래키기 있냐고. 아 죄송해요. 진짜 이번 거 진짜 심했어요 진짜. 문 닫아야 돼. 근데 거의 다 했어? 이제 네. 거의 다 했어. 사실 저는 지방에서 위로 올라온 사람이고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애인이자 전부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확실히 어렸을 때 만나고 서로 너무 좋다 보면은 불타오르잖아요. 그 불타오르는 게 너무 컸다 보니 부모님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아팠을까 싶은데 별거 아니라고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는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시도도 했다가 그 친구가 경찰 불러가지고 무마되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이 꼴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더라고요. 아, 숨기고 있었어요? 복리는? 이제 임원 쪽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되 모두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료들한테까지. 근데 딱 터지고 나서 다음날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거 알죠? 공기부터 뭔가 싸하고 마음 단단히 먹자. 그러고 나서 전 약간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뭐 어차피 뭐 직장 돈 벌러 온 거고 친구 사귀는 공간 아니니까. 심지어 저는 그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막 밖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그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와, 미쳤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추행 의사가 없다. 트랜스젠더 정신과적인 진단도 다 받은 사람이고 호르몬도 지금 맞고 있어도 생식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야무야 됐었는데 그때 경찰들이랑 인파들이 오고 하니까 그 상가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뭔 일이야 저 아가씨 자주 왔는데 뭔 일이야 하면서 나 막 그려져 지금 머릿속. 팬이 왔었던 것 같아요. 팬이 오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쟤네 엄마는 쟤 저렇게 놔두고 미역국 마셨냐 뭐 이런 것부터 그건 너무 선 넘었다. 그냥 나만 욕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제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줄 몰랐어요 뒤에서. 그렇게 막 뒤에서 저를 그런 것들은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뭐 성형 어디에 있냐, 얼마나 들었냐 이런 것들은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었던 대화의 주제는 인신공격이었어요. 가슴 실리콘 뭐 쥐어짜서 빼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좀 공황이 좀 심해졌어요. 쓰레기 어디 있어요? 살았어? 그럼 죽어. 그때 제가 잘못했으면은 약간 조현병처럼 왔었겠다고 싶은 게 길거리를 걷고 누가 좀 막 내 얘기 안 하? 조현병이네. 저 사람들은 날 몰라요. 나도 저 사람들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표정 하나? 그냥 그 분위기 하나에 저 사람들 내 얘기 안 하? 막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장 암흑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사람 진짜 잘 봐요. 제가 보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깡 있고 우직한 여성이에요. 괜히 내가 성소수자니까 트랜스젠더니까 더 내가 여성스러워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멘탈리티가 굉장히 제가 만나보신 분 중에는 굉장히 괜찮으세요. 자각하고 있고 내가 이겨내고 싶으면 언제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쫓아가서 같이 웃겨버릴 테니까 진짜로.
버릇이다 이거 너무 고생했거든. 대신에 결 방향으로. 팀장님 네. 전기 네. is my hand. 네, my hand. 오케이. Your hand. Your hand E5. 오케이. 갓핸드 보여줘요. 갓핸드. Let's go. Let's go. 어느샌가 멀어져서 함께 출발한 줄 알았는데 토끼는 언덕 너머로 여우는 벌써 숲을 지나 나는 그대로였지 걸음은 느렸고 생각은 무겁고 발끝은 자꾸 뒤를 돌아봤어 머리 위로는 새들이 휙 지나가고 난 한참 뒤에 내 그림자나 밟고 있어 수술 하실 생각이신 거고. 네, 그럼요. 이게 하게 되면 한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국에서? 태국에 가고 있어요. 안 무서워요?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수술에 대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 안 무섭냐면은 왜냐면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벽한 납품을 받으니까. 네. 어쨌든 몸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외모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럼 얼굴은 한국, 뭐 몸은 뭐 태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선택지는 다른데요. 보통은 얼굴을 먼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은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쁜 여자 바비 인형 같은 몸매 아니면 바비 인형 같은 얼굴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자로서 살 수 있는 그냥 얼굴이면 돼요. 가슴 수술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뭐 어째 여성의 상징이니까. 여성의 상징이니까. 성전 수술도 필연적인 거니까.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트랜스젠더한테 외모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기라는 게 꼭 예쁘거나 잘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이 여자의 외모 혹은 남자의 외모로 보여야 된다는 건 되게 무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 사회 속에서 뭔가 이질감 없이 녹아들어서 살아가잖아요. 대충 이해는 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좀 어려워요. 저 같은 다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이죠.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되게 상스러운 질문인데 그거 수술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만약에 딱 수술비만 한다. 의외로 그렇게 많이. 네, 맞아요. 안 되네요. 사실 이게 너무 매스컴에서 1억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얼굴 성형가, 가슴 성형가, 수술이랑 시술 다 해서 1억 들었다. 그거 한장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을 전환하는 데만 그렇게 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부담이 좋겠죠. 본인이 진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다 화려하게 종사를 하고 다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좀 종종 의뢰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오해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 이거 중요한 말이다. 왜 굳이 여자가 되나 뭐 남자가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문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은 어렵게 이렇게 되돌아서 자기의 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너무 모지기보다는 이 사회 한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만 봐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뭐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잘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청소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바퀴벌레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은 화장실 지금 다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제거를 해드렸고 냉장고도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냉장고도 이렇게 저희가 좀 청소를 해드렸고 최대한 안 버렸어요. 네, 사실 저희는 버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다 요 안에다 넣었으니까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좀 홀가분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이거를 잘 유지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마무리했으니까요. 예쁜 집에서 예쁘게 잘 사시고 혹시라도 또 도움이 필요할 일 있으면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